제가 이제 옛날부터 2018년도, 19년도 이때쯤부터 블로그를 썼는데 지금은 블로그에 한 하루에 1,500명, 많게는 2,000명 정도가 들락날락합니다. 나름 또 오랜 시간을 쌓아오면서 그런 얻은 테크닉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내가 블로그를 하고 있는데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사이트를 모른다. 그러면 이때까지 블로그를 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설명드릴 사이트는 블랙키위라는 사이트입니다. 사실 블로그 하는 사람 치고 이 사이트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혹시나 모르신다면 다시 한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사이트는 뭐 하는 사이트냐면은 키워드를 분석하는 사이트예요. 내가 블로그를 쓸 건데 어떤 키워드로 글을 쓰면 좋을까를 분석하고 알려줄 수 있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저는 이제 천안에서 치과를 하고 있으니까 천안 임플란트를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보시면은 이 천안 임플란트 키워드에 대한 분석들을 보여줍니다. 일단은 이 키워드는 PC에서 한 달 동안 330명이 검색을 했고, 또 한 달 동안 700명이 검색을 했다. 그리고 그걸 합쳐서 1000명 정도가 검색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거랑 꼭 같이 봐주셔야 되는 것이 월간 콘텐츠 발행량이에요. 이 키워드에 대해서 360개의 글이 발행이 됐고, 그 다음에 400개의 글이 카페 내에서 발행이 돼서 총 7770개의 글이 뷰 영역상에서 보여지게 되겠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보신 거는 이제 콘텐츠 포화 지수는 이런 것들을 나타낸 거죠. 그래서 검색량에 비해서 콘텐츠가 얼마나 많은가 이런 것들을 나타낸 거고, 높음, 매우 높음 이 정도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또 하나 보실 거 밑에서 연관 키워드들을 보여줘요. 여기에 천안 임플란트로 검색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도 검색하는 경향이 있더라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검색 트렌드죠. 이런 검색 트렌드를 보시고도 또 우리 치과의 성수기 비수기를 또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2023년 4월 달에는 천안 임플란트를 1700명이 검색을 했어요. 1700명이 이 키워드에 대해서 뭔가 궁금증을 가지고 네이버에다 찾아봤다는 말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5월달이 됐더니 5000명이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6월달이 됐더니 무려 9000명에 가까운 사람이 천안 임플란트를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검색량이 적은 시절보다 검색량이 많은 시절이 실제로 그 키워드에 대한 수요가 많은 시기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뭐 무조건적으로 신봉할 수는 없다 라는 거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월별 검색 비율, 임플란트, 천안 임플란트라는 키워드는 이렇게 가다가 연말이 될수록 점점 줄어든다 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이제 이거는 뭘 알려주는 거냐면은 천안 임플란트라는 키워드를 컴퓨터에서 검색하면은 파워링크가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천안 임플란트에 대한 인기 주제가 쭈르륵 나오고요. 천안 임플란트 비용, 천안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천안 임플란트 인기글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 순서대로 나와요 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거꾸로 모바일에서는, 핸드폰에서는 천안 임플란트를 검색하면은 이 순서대로 나와요 라고 알려줍니다. 무슨 말이냐 한번 보죠 직접. 자, 네이버에 가서 천안 임플란트를 쳐볼게요. 그러면 아까 순서가 파워링크 먼저 나온다 그랬죠. 그 다음에 천안 임플란트 인기 주제 나온다 그랬습니다. 한번 볼까요? 파워링크 나오고요. 천안 임플란트 인기 주제, 이렇게 네 가지가 천안 임플란트에서 인기 주제다. 임플란트 비용,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천안 수면 임플란트. 그 다음에 여기 말한 대로 천안 임플란트 비용, 천안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이렇게 나옵니다. 천안 임플란트 비용이 나오고요. 천안 내비게이션 임플란트가 나오네요. 그 다음 천안 수면 임플란트, 그리고 여기에는 제가 쓴 글이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가 또 중요해요. 여기는 그래서 이 천안 임플란트를 검색을 했을 때, 지금 이제 이런 경우 스마트 블록이라고 천안 임플란트를 검색했지만 천안 임플란트 비용, 천안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이런 것들을 천안 수면 임플란트 이렇게 주제를 나눠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상황에서 천안 임플란트 비용이 인기 주제 1이에요. 그러면은 임플란트 비용에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순서로 노출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칸이에요. 예를 들자면은 이런 곳에서 이렇게 됐고, 요거는 뭘 보면 좋냐? 보세요. 여기 내가 글을 썼을 때 내가 이 사람들보다 영향력 순위가 높다면은 내가 쓴 글이 이 사람들 글보다 위로 올라갈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겠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 보여드릴게요. 아이폰 지옥의 키워드입니다. 매달 20만 명이 검색을 하고요. 그 콘텐츠를 14만 개, 15만 개 정도를 발행을 하네요. 그리고 말 그대로 그냥 어마어마한 전쟁터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말도 못합니다. 자, 지금 아이폰 1등 하고 있는 사람은 영향력 순위가 상위 1%고요. 두 번째로 올라와 있는 사람은 0.2%고요. 세 번째로 올라와 있는 사람은 상위 0.8%고요. 네 번째는 0.7%예요. 자, 다들 어마어마하죠. 제가 아이폰 15에 대한 글을 써도 저는 어떤 노출도 되지 않아요. 요거를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처음에 이 블로그를 시작하시면은 요 작성자 영향력 순위가 상당히 낮아요. 우리는 뭐 이걸 최적화 블로그, 준최적화 블로그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요런 작성자 영향력 순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블로그를 시작했고 블로그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면은 당연히 이 작성자 영향력 순위가 낮을 것이고, 그러면 나는 거기에 합당한 곳에 가서 놀아야 돼요. 한번 볼까요? 자, 임플란트
빠짐 한번 볼까요? 이거는 1800명이 검색을 하는데 월간 콘텐츠 발행량은 460개밖에 안 돼요. 이건 상당히 적은 거예요. 엄청 적은 거예요. 그럼 좀 봅시다. 아래로 쭉쭉쭉쭉쭉 내려와서 어떤 사람들이 1등을 하고 있나? 상위 28%, 상위 44%, 상위 62%, 상위 52%. 다 내가 내 블로그가 요거보다만 위라면은 이 글을 써서 최신의 글을 발행을 했을 때 이 사람들보다 위로 올라갈 확률이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근데 임플란트 빠짐을 내가 검색을 해서 글을 썼는데도 이 순위에 못 들어갔어요. 그럼 나는 아직 그 레벨로가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한 글자 더 붙이는 거예요. 임플란트 빠짐 대처법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이런 거는 꼴랑 20명 찾아보고요. 월간 콘텐츠를 17명이 발행해요. 하지만 내 글이 여기에 들어갈 수는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블랙키는 어떻게 활용을 하시면 좋냐면은 내가 이 글을 썼을 때 내가 쓴 블로그 글이 바깥에 아무런 노출이 안 되면 그건 헛수고예요. 그쵸? 나는 1시간, 2시간, 심한 경우에는 제가 아는 어떤 형님은 4시간 정도를 블로그를 쓰십니다. 그렇게 정말 열심히 글을 썼는데 바깥에 아무런 노출이 안 돼요. 그렇게 2번, 3번, 10개가 쌓이면은 블로그를 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쓴 글이 기왕이면 검색도 되고 기왕이면 사람도 들어오는 게 뭐에 좋냐, 내가 앞으로 블로그를 계속할 이유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게, 예를 들자면 나는 임플란트를 많이 하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키워드를 막 검색해 보다 보니까 치근단 절제술 이런 것들이 워낙 좋은 키워드인 거예요. 검색량은 많고 발행량은 적고. 그러니까 나는 치근단 절제술을 블로그 글을 써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실제로 쓰십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임플란트 환자들을 주로 보고 싶고 난 수술을 정말 잘하는데 자꾸 치근단 절제술 내 포스팅을 보고 사람들이 와요. 내 치아 좀 살려주세요. 어떻게든지 치근단 절제술을 해서 내가 좀 치아를 더 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무슨 상위 노출, 뭐 좋은 키워드 이런 거 찾아서 글을 쓰는 게 아니에요. 블로그를 쓸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하고 싶은 진로, 내가 자신 있는 진로, 내가 사람들한테 좋은 가치를 줄 수 있는 진로에 대한 포스팅을 계속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모르고 글을 쓰시면은 다 삽질이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임플란트를 너무 좋아하고 임플란트에 완전 빠져 있어. 그래가지고 나는 임플란트 완전 어떤 사람이 와도 임플란트를 잘해줄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있는데, 그런 글을 수십 개 써봤자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쓰면은 그거는 그냥 아무도 보지 않는 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블로그는 사실 주변에 블로그 하세요 제가 정말 많이 말씀드렸지만 꾸준히 블로그를 아직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게 참 웃긴 게, 블로그로 효과를 보기 시작하면은 좀 스스로들 쓰시는데, 이게 블로그로 효과를 보시려면은 사실 제법 오랜 시간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업체를 써서 막 블로그를 쓰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업체를 써서 블로그를 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추천을 드리지 않고요. 사실 소비자들은, 환자분들은 그걸 보면은 아무리 의사처럼 의사인 척하고 글을 써도 이게 의사가 쓰지 않은 글이라는 건 대충 압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내가 블로그를 쓸 거다라고 하면 직접 써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기왕 직접 쓰실 거라면 이렇게 기본적인 프로그램 정도는 알고 바닥부터 좀 다져 나가시다 보면은 한 1년 정도 쓰시다 보면은 슬슬 내 블로그 글이 이 키워드에서도 잡히고 저 키워드에서도 잡히고 하는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새는 워낙 또 유튜브나 뭐 틱톡, 릴스 이런 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넘어가다 보니까 블로그가 예전만큼 엄청 치열하진 않아요. 그래서 멀쩡한 글, 정말 잘 쓴 글은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상위 노출이 되거든요. 그리고 상위 노출된 블로그의 힘은 아직도 치과 영역에서는 상당히 강력한 편이니까 블로그를 쓰시고 꼭 뭐 써야 돼요, 말아야 돼요? 쓰시면 좋죠. 당연히 쓰시는 게 좋고요. 블로그를 하실 거라면은 이 블랙키를 같이 활용을 해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오늘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